그거 봤어요. 제가 수석 아, 막 저를 들고서 막 와 기뻐하시는데 아 이거는 정말 볼 수 없는 돈이라고. 네.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지. 2024년 25년에는 5천만 원이 있다면 네. 지금 막 5천만 원을 모은 청년 또는 어떤 신혼 가정 누가 있다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이분들에게 어떻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5천만 원이 있다고 하면 저는 딱 지금 현재 이 시점에는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팔 것 같아요. 바로 판다. 그래서 CD를 불린다. 경매로 낙찰을 바로 받아서 바로 팔 수도 있지만 우리 1년만 보유하면 일반 과세가 가능하거든요. 처음에는 세금을 너무 반 이상을 내야 되니까, 이익의 반 이상을 내야 되니까 안 되지만 저는 그렇게 사서 월세를 조금 논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 좀 최소한의 돈이 묶이게끔 해놓고 나중에 또 파는 방법을 취하면 사실 현 정권에서는 다주택에 대해서 세금 안 물리니까 일단 그 범위 내에서 이익은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 정부에서는 2주택 이상이면 뭐 세금이나 여러 가지 종부세나 이런 부담에서도 컸지만 2주택, 3주택에서는 지금은 해도 된다는 룰을 좀 확장해놨기 때문에 그걸로 하시면 가장 베스트가 아닌가. 또 심리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의 조금만 더 경매로 하고 경매 공부에서도 한 가지만 더 하고 저는 늘 한 가지를 좀 다름을 갖추려고 하거든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꼭 겉으로는 어렵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렵지 않은 거 그런 공부를 한두 가지씩만 더 해놓으면 기대 수익을 확 높일 수가 있거든요. 뭐 저는 이 얘기해요. 빌라왕 때문에 지금 대부분 빌라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왔어요. 저는 역으로 지금은 빌라 투자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다. 예, 빌라를 사서 그래도 빌라에 그 많은 세입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갈 수 있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간 거거든요. 그리고 빌라 시장을 이해 못하지만 빌라에도 다 사람이 살고 입지 좋은 빌라는 사고 팔고가 잘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럴 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옥석을 가를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서 말씀을 원래 다른 채널에서 안 드렸지만 네 우리 이리엘님 채널에서는 지금은 사실 경매를 배우고 빌라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아파트가 아니라 하나만 더 해놓는다고 하면 가장 또 괜찮은 투자금이 5천만 원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네. 돈이 더 있고 괜찮은 분들은 더 상급지나 더 괜찮은 위에 거를 해도 되고 돈이 없는 분들은 빌라를 하셔도 돼요. 저도 빌라 투자를 많이 했어요. 돈이 없었으니까. 저는 7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빌라를 사서 레버리지를 좀 잘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수익을 거두고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나요? 내가 읽었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론이 맞나 이런 거보다도 저는 항상 성공 모델 기존에 성공 답안이 나왔던 거 그거를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답지를 보면서 문제를 풀면 안 되지만 이 부동산이나 상가 같은 경우 아니면 여러 사업에서도 하나의 정답에서 또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정답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다가구 주택으로 수익을 냈다. 이게 근데 역하고 가까운 곳이 아니라 공원이랑 몇 가지 부분만 갖췄는데도 사람들이 잘 이용을 한다. 그럼 정말 가서 정말 부동산에서 물어보고 여기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 임대 시세가 얼마인지 매매 가격은 얼마인지 그래서 정말 맞네. 이런 요건만 갖춰도 공실이 없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확신을 얻고 저는 다음에 다른 모델이 나왔을 때 그때 내가 봤던 거는 이런 조건 갖춰서 잘 됐었는데 그거랑 비슷하면 반은 먹고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 또 한두 가지를 챙기면 그 다음 문제를 풀 수 있고 또 다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응용 문제를 되게 잘 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강조하는 거는 기존의 많은 정답들을 보고서 그거를 똑같이 하려고 하면 그건 안 되지만 거기서 조금만 비틀거나 아니면 하나만 더 하거나 하면 정말 많은 정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그럼 그 응용 문제 어떻게 일반인들이 잘 풀 수 있게 될 수 있는지 팁 한 가지라도 혹시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로서 이해한다고 하면 만약에 여기에 어린이 수영장이 잘 돼요. 어린이 수영장이라고 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요. 많이 시설비가 좀 들어가고 하지만 거기가 잘 된다고 하는 거는 주변에 아파트를 보면 소득 수준이 상당히 좀 높거든요. 빌라가 있는 곳보다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영장 옆에 보면은 거의 영어 유치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돈을 많이 지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수영장을 할 수 있는 돈이 안 되면 수영장이 아니라 이거의 한 3분의 1, 5분의 1 가격에 할 수 있는 축구장을 만들어 보면 축구장은 또 아이들이 또 이용하거든요. 소비 동선이 다 되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는 돈을 쓰는 곳, 아이들을
체육을 활발하게 해주는 곳 하면 내가 만약에 수영장이 잘 되는 거 확인했으면 또 수영장 하나가 아니라 수영장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이런 것도 같이 된다는 얘기죠. 돈 있는 곳은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지정을 안 주고 그러면 여기는 프리미엄으로 어떤 부분만 갖춘다고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도 가능하겠습니다. 회장님만이 알고 계신 그 어떤 그런 패턴들 그리고 앞으로 대충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뭐 나눌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을까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항상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 게 그때 상승과 하락을 발생시키는 요인은 달라져요. 왜냐면 우리가 보더라도 바로 직전에 코로나, 그 다음에 금융위기, 뭐 IMF, 지금은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랑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또 경기가 침체됐지만 요인은 또 달라졌죠. 그런데 그래프는 이렇게 굴곡지듯이 간다는 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서 상승장이라고 또 계속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 않고 어느 정도 또 자산을 정리해야 되고, 하락장이라고 계속 겁만 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상승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늘 그런 상승 모드에 대중들은 더 상승할 거야 라고 해서 투자를 하고, 하락할 때는 더 떨어질 거야 라고 겁을 내서 하지 못하는데, 저는 그 패턴이 항상 반대로 좀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래서 제가 상승장에서 정리하지 않았던 거는 하락장이 오더라도 버텨낼 수 있는 거는 정리하지 않았고, 예,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반전됐을 때 같이 동조화 되는 거는 또 어느 정도 제가 정리를 해놨고, 그래서 그런 상승과 하락이 예전보다 훨씬 더 좀 심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 경제가 워낙에 동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벤트가 아니어도 세계에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벤트에 따라서 또 이게 충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시기는 정말 위기에 강한 포트폴리오를 갖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에서 올해가 됐을 때는 저는 레널리스트처럼 뭐 예견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런 시기는 가장 저렴하게 좀 살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좀 기본에 충실한 투자를 하면서, 기본이라고 하는 거는 이번에도 보면 서울, 수도권, 지방이 있다고 하면 지방은 지금 완전히 최악입니다. 예, 지방은 거래조차도 안 돼요. 수도권은 찔끔찔끔이고 서울은 급매물은 지금 수준이 되고 있어요. 나중에 또 서울에서 대장 쪽은 더 좀 활발합니다. 그러면 이게 시장이 회복됐을 때 갑자기 또 서울이 확 치고 확 올라갑니다. 그 다음 수도권 따라오고 그 다음 또 지방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한번 하락장이 확 왔을 때, 야, 지금까지는 너도 좋은 부동산이고 나도 좋은 부동산이고 다 오르는 부동산이야 했지만 지금은 옥석이 가려지는 시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오히려 너무 임차로 월세로만 피할 게 아니라, 저는 자기가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매입하는 게 제일 좋고, 매입할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전세를 주고서 사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 개를 막 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 거 하나 사는 거는 저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무조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단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완전 메인 쪽이 아니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더 메인으로 옮겨갈 수 있는 시기고, 아니면 더 상급지로 갈 수 있는 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지금 더 상급지로 항상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늘 이런 위기 때마다 한 단계씩 더 진격을 했어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2023년이니까 2024년, 25년에는 정말 이렇게 한 단계 내가 뒤로 후퇴하는 게 아니라 한 발 한 발 전진했던 시기였었구나, 그 전진이 필요한 시기였었구나라고 하는 걸 좀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락장에서는 누구든지 불안해 하실 건데, 이럴 때는 이런 경매라고 하는 부분, 공매라고 하는 부분, 시장에 나와 있는 금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에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더 하락을 해도 손해보지 않는 그런 안전마진까지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투자를 하시면 충분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렵게 모은 시드머니를 잃었을 때 그 막막함을 어떻게 해서 극복할 수 있을지 어떤 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외로 공부를 안 하고 투자를 많이 해요. 그건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이게 장을 보고 투자하지, 장을 보고 투자해서 본인이 잠깐 장이 좋았을 땐 돈을 벌었다고 착각을 해요. 제가 엑시트 책에도 강조했지만 공부의 완성이 최우선이다. 공부만 완성을 해두면 지금 이 시기에 안 사더라도 내년 내후년에 또 사도 돼요. 내 공부만 완성이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지, 그 시기만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첫 투자하기 전에 내가 어떤 한 분야를 정했다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한
대한 공부를 완성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공부의 완성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물건을 보고 저 아파트를 보고 저 빌라를 보고 이 가격이 정말 도대체 얼마인지, 이 가격이 자 얼마인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가격이 싼지 안 싼지 그 정도는 알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단계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금매를 좀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매물을 많이 보다 보면 눈에 좀 익어요.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요일 보면 진품 명품 하잖아요. 거기 나오지만 사람들이 뭐 도자기를 갖고 나서 집에서 거의 그냥 헛간에 있는 도자기인데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거를 물어보잖아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저건 얼마짜리고 하잖아요. 공부를 하게 되면 부동산도 그런 눈이 생겨요. 가치를 보는 눈이 생긴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네. 뭐 토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우리 뭐 스포츠 용품도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명품을 모르는 사람 그 명품이 전 비싼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지 내가 처음에 저거는 얼마짜리고 계속 보다 보면 이래서 그 시세구나. 이게 시장에서 합리화가 되었구나. 그러면 그 중에서 나오다가 하나가 가격이 확 떨어졌으면 이건 싼 거네? 라고 바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부동산, 아파트, 빌라도 마찬가지고 단독 다가구주택도 마찬가지고 상가도 그렇고 여러 개를 볼 때 항상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어떤 거든지 시세만 깨고 있으면 다 투자가 좀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거 봤어요. 제가 수석. 돌이요. 예, 돌만 주로 다니는 분인데 막 그분은 막 돌을 들고서 막 와 기뻐하시는데 아니 왜 저렇게 기뻐하시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볼 수 없는 돌이라고. 네. 그래서 보통 사람 눈에는 다 돌이지만 그 공부를 한 사람한테는 이게 어떤 포인트를 갖췄기 때문에 이거는 귀한 것이다. 아니, 다른 사람한테 판매할 수 있는 돌이니까 판매할 수 있는 돌이잖아요. 한 분야를 좀 그렇게 시세를 계속 보다 보면 결국 시세만 좀 깨고 있으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은 생깁니다. 그래서 금매도 살 수 있고 뭐 경매도 할 수 있고 뭐 재개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부 없이 투자해서 잃었던 돈에 대해서는 내가 막대한 수업료를 지불했다. 수업료라고 생각해야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네네. 맞겠네요. 뭐 코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시장을 떠나도 돼요. 근데 부동산은 한번 내가 공부 안 하고 영끌해서 지금 영끌 많죠. 네, 가장 직전이 최고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언론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을 등져버리면 더 평범한 삶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공부를 하게 되면 충분히 부동산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니까 그 부분을 꼭 추천드리고요. 제가 엑시트 책에도 적어놨었잖아요. 거기 등장했던 친구가 2번 부동산 실패를 한 다음에 아예 등을 돌리고 살았었는데 제가 얘기를 했죠. 지금까지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했니? 부동산 사장님이 좋다고 해서 샀대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그래요. 공인중개사분이 좋다고 하니까, 분양담당사가 이건 좋다고 하니까, 입지가 좋고 유망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투자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 말이 아니라 이 물건이 정말 유망하고 괜찮은 조건이 있는지를 따져볼 수 있었는지를 한번 반성을 해보고, 그런 거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면서 갖추려고 하면 그분도 다시 극복해서 월세 1,000만 원 이상 만들고 지금은 성공을 했거든요. 그 자녀를 또 해외 학교 보내려고 하면 되게 허덕이잖아요. 대기업에도 어쨌든 봉급은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공부하고 하면서 월세도 세팅하고 뭐 매매 차익까지 걷어가지고 지금은 되게 즐겁게 다니고 있죠. 그래서 직장이 부업이 됐죠. 네네. 내가 영끌로 해서 결과가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동산은 내가 전세로 월세 살든 매매를 사든 평생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한번 해두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